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상담간호사 윤종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석사 논문이었던 HIV 감염인의 MBSR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질병이며 치료해야 할 그 무엇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은유로스의 질병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저의 논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면 우리 질환은 에이즈는 많은 질병 중 가장 심각한 은유를 뒤집어 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둘러싼 낙인은 환자에게 혐오감을 내비치며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일종의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에이즈는 처음 발견된 환자들이 동성애자란 이유로 성병, 동성애, 성매매와 관련되며 감염인에게 오염된 신체와 성적 방종의 은유가 부여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 되어 있고 UNU라고 바이러스가 미검출이면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UNAIDS의 말도 있었고, 또한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인권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80년대의 부정적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당사자인 HIV 감염인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충격과 좌절감, 노출에 대한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신체 기능의 저하와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염인은 사회적 낙인자로서 직장 고용,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및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 자존감, 신체적 능력, 성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인 자신이 자신의 감염 사실에 부정적인 평가와 감정을 갖는 내적 낙인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 참여자분 중에서 이건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생 HIV 감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등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HIV 에이즈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의료비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에서 여러 기관과 함께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 의료기관 감염인 지원 사업의 상담 간호사로서 감염인들에게 지지와 상담과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HIV 에이즈를 갖고 계신 분은 만성질환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감염인의 안정된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 외에 장기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감염 이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찾는다 해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또 감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돼서 일상에서도 계속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감염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는 한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심리적 접근이나 국가의 지원 등의 개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되거나 어려워질 때 인간은 불안감이 올라오는데, 이때 자신을 학대하거나 남을 헐뜯게 되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스트레스나 통증에 잘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필요성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강력한 치유력을 갖고 있는 MBSR 프로그램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훈련을 통해 개인이 전체성과의 연결감을 갖게 되고 몸과 마음이 깊은 차원에서 변화한 것이 치유라고 하는 잔 카바진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MBSR 프로그램에 참여한 HIV 감염인의 삶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낙인 찍힌 질환을 갖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고통과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본 연구를 통해 HIV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에 만연한 질병과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 해소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감염인이 MBSR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그 치유 경험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의미를 치유적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염인의 삶 절반에 걸쳐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의 낙인과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치유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HIV 감염인들의 삶을 이해하며 MBSR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감염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HIV 감염인이 심신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는 MBSR 프로그램에 참여한 감염인의 삶은 어떠했는지, 또 감염인이 MBSR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경험과 치유 경험은 무엇인지, 또 HIV 감염인의 MBSR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그 경험의 치유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SR은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해서 동양의 마음챙김 명상과 서양 의학을 접목하여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1979년 잔 카바진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각종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고 의료 명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자가치유적 요소가 강하고 또 MBSR의 핵심은 참여자의 마음챙김, 즉 자각 능력을 최대한 함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MBSR 프로그램은 미국 본부인 CFM의 표준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매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집중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모두 8회기의 훈련과 집중 명상 1회기로 진행됩니다. 네,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잔 카바진 박사고 2012년도에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지에 소개된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의료혁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나왔던 건데 암 통증 환자가 이 마음챙김을 했을 때 통증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고 공황장애도 누그러뜨렸다는 신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마음챙김과 MBSR의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챙김에 근거한 치유는 부정적인 정서와 왜곡된 사고로 고통받는 개인이 통찰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 즉 치유와 성장의 여정에 들어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음챙김은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 판단과 같은 의식의 내용을 자신과 동일하지 않고 매 순간의 경험을 더 큰 명료함과 객관성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재인식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MBSR에서는 탈중심화, 탈자동화, 체화의 치유 기제가 발현되어 의식의 성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재인식이란 무엇인가? 마음챙김을 통해서 자기의 의식의 내용, 생각, 감정, 가치 판단, 선입견이나 왜곡됨이 없이 초연하게 관찰하고 목격하는 능력으로서 서구 심리학에서는 탈중심화, 탈자동화, 초탈과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게 됨으로써 고통스럽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깊게 빠져들지 않으면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탈중심화도 재인식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지각하고 인지할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체화는 기속적으로 인해 마음 챙김을 수련하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그 체화된 감각을 통해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으로서 몸, 마음, 영성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의식의 펼쳐짐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서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거에서 지금 현재로 본인을 가져오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유효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마음 챙김은 팔리어의 사티에서 영어식으로 번역된 겁니다. 사티는 마음이 지금 현재에 있고 지금 상태에 주의를 두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충분히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각, 알아차림, 주의, 그리고 기억하기 등을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관적인 사고나 감정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주의력에 관한 인간 마음의 보편적인 기능, 즉 누구에게나 내재된 능력이고 본질은 경험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사물에 있는 그대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관심을 기울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인식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음 챙김은 자각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게 해주고 삶에 더 큰 균형을 가져오는 기술을 얻게 해주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로써 마음 챙김은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잔 카바친 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고요. MBSR은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의학과 교육적 요소를 보완해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 불안과 공포, 걱정, 불만족 등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일회기 때 자기 속에 내재하는 내적 자원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공포도 명상을 하게 됩니다. 2회기 때는 지각과 창조적 대응하기, 그래서 바디 스캔, 호흡, 현재 이 순간의 기쁨을 3회기 때 배우게 되고요. 이때 마음 챙김 요가, 정자 명상, 유쾌한 일 알아차리기 등을 훈련하게 됩니다. 4회기에는 빠져있는 것 알아차리기와 빠져나오기, 그래서 마음 챙기며 걷기, 불쾌한 일 알아차리기, 그리고 정자 명상,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에서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됩니다. 총 7시간 동안 집중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배운 것을 복습하고 산명상, 쾌속보행 등 추가적인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7회기 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함양하는 것을 주제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일상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8회기 때에는 8주 수업은 평생 지속된다는 걸 알려주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명상들을 다 배워보고 익히게 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자극과 마음챙김 관계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자극으로 오면 그때 마음챙김을 하면 선택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현명한 대응을 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되고 이때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과 발전 가능성을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음 챙김이 없다면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자동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전과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결과로서 계속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게 된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 챙김을 했을 때 어떻게 자기 조절을 하게 되는가? 내가 어떠한 명상을 하겠다,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게 되면 그때 주의가 생기고 이 주의는 모든 것과 연결되면서 스스로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한 조절로 인해서 질서가 생기고 이 질서는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표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예, 선행 연구는 많은 외국에서는 우리 HIV 감염인과 MBSR을 접목시킨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이 남성의 정서적 증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MBSR이 성인의 CD4 림프구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감염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어떻게 개입을 했고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MBSR 프로그램이 HIV 감염인에게 스트레스 수준을 줄여주고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적인 증상과 삶의 질과 같은 심리사회적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감염인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인한 불편감과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어서 복약 수능도도 높여 주었고 CD4 T셀도 평균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저 같은 연구에서는 MBSR 프로그램이 그 HIV 감염인에게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경인지, 행동 및 면역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MBSR 프로그램이 감염인의 병원 치료와 함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유지하는 데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시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는 2000년 이후 주로 의료기관 200곳에서 관련 클리닉이 개설돼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보완 치료요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MBSR 프로그램이 병원 시스템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심시치유 기제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 다음에 의료수가 책정 등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HIV 감염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병원 내에 개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러한 제약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과 치유 과정에 대한 이해와 조망을 보다 다른 차원으로 탐색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MBSR 프로그램과 HIV 감염인 대상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 개인의 경험과 치유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